장학일, 장경동 또라이인지 압니까? 또라이인지 압니까? 우리도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기반 잡을 거 잡은 사람입니다. 초대형 교회 다 가지고 있어요. 부흥회 잘해요. 장인 목사님의 별명을 내가 천년 기념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아니 국가별로 개척교회 한 개씩 해놓고 날씨 좋을 때마다 거기 가서 3달 설교하고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멋타로 이렇게 나와서 골 때리는 여러분들 데리고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데리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자유마을로 승부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이라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충문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구 10월 폭동, 제주도 4.3 사건, 광주 사태 다 똑같은 원리로 일어난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찰이, 가짜 경찰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금은 북한에서 땅굴 통해서 내려올 거 없어. 왜? 지금은요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간첩 따로 보낼 필요 없어. 북한에 있는 간첩들이 중국에 가서 호구 몇백만 원 주고, 호적이죠, 사가지고 비행기 타면 바로 들어와요. 지금 나는 한국에 와서 나라를 사랑해서 오신 독립운동의 후예자들, 그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90%는 다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중국 가서 살다가 이제 조국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10%, 100만 중에 10%는 10만 명입니다. 나는 증거를 잡아냈어요. 왜? 그 조선족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나는 간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폭동 일으키기가 박헌영 때는 저리 가랍니다. 6.25 때 저리 가랍니다. 모든 것이 스탠바이 다 끝났어요. 어느 날 쟤들이 더 강렬하게 촛불 시위를 일으켰을 때 우리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요? 우리도 강력하게 맞받아칠 때 그때에 북한의 간첩 출신이 경찰복 옷을 갈아입고 이미 준비 다 됐어요. 1등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찰일로 가장해서 우리를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니까 촛불 시위를 향하여 사격을 하면, 그러면 촛불 시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지. 바로 광주 사태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전국의 마을 3,506개, 이 마을은 우리보다가 좌파 애들이 먼저 조직되어 있어요. 거기서 민중 봉기로 일어나면 군대가 맡겼어, 경찰이 맡겼어, 누구 맡겼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김정은이는 한국으로 내려오면 광화문에서 추대식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예견되어 있다. 자유마을 할래 안 할래? 장인 목사님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어? 안 듣는 사람 머리를 다 깎아버려.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정판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통일 G2 국가,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가느냐, 이 날짜가 싸움이 우리 앞에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 네. 장 목사님은 나보다 다 뛰어난데 욕을 나만큼 못해요. 거기 한 개는 좀 부족해요.
말씀합니다. 욕을 안 하고 하는 게 더 센 거죠. 아, 그래요? 이게 따뜻한 것 같은데 뜨겁게 가면 확 타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자, 여러분 지금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얘기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 또 개인의 재산, 또 생명, 그리고 개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장점이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좌파들이 저렇게 나와도 그거를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수결을 결정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약하냐면 감정에 약해요. 감정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격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 광우병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최순실 사건을 일으킨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냉정하게 보고 미리 선수 치고 때려주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죄송해요 목사님 괴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아주 하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줄을 몰라요. 자기들의 영달과 자기들의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냥 감투만 뒤집어 쓰려고 할 뿐이지 이 하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뭐가 장악을 했냐면 김일성 주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주사파들이 다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또 전교조들이 어린애들까지 다 사상으로 물 들여가고 있거든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간첩들이 있다. 맞아요. 간첩들이 있고 그 간첩 위에 누가 있어요? 북한의 지령오는 북한이 있어요. 맞아요. 이 북괴군들이 있고요. 그 위에 중공군이 있는 거예요. 중공이, 중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NL이다 뭐 PD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 사상과 함께 친중국의 사상에 젖어버려서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 조직단체가 괴물이 돼가지고 한국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볼 때 뭐가 힘을 쓰냐면 자 하부 조직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마을이 하부 조직까지 강력하게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권은 대국권대로 똘똘 뭉쳐야 되고 대국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대로 제2지를 구축해가지고 강력한 우리가 지를 구축하는데 저 괴물들을 때려잡아야 돼요. 지금은요 이 주사파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굉장히 무서운 괴물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아. 이런 괴물로 바뀌어버린 걸 보고 멍청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끼리 자중질환하고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간에 제가 인천에 가서 막 싸우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 또 지난 토요일 날은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대표 동네 대표를 데리고 90명을 야외에 가서 단합회하고 한 동네 벽을 담장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서 200명씩 철저한 조직을 형성해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괴물을 때려잡으려면 우리가 괴물보다 더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 저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일을 행하고 막 사건을 일으켜도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태원 사건 같은 것들도 감정으로 사람들을 폭발하기 직전에 있었지만 광화문 세력이 불을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냉정하게 보고 우리는 세상을 미리 앞서서 내다보고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고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기 위해서 자유마을
이룹시다. 이상입니다. 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